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1200제 파이널이 아니라 마스터 강의고요. 저는 김선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동영상 촬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기 그 1200제 파이널이라는 책이고요. 요거랑 요 책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건 요거고, 요건 이제 새로 이제 제가 여러분 웃지 마세요. 마스크 쓰고 하는 것도 제가 너무 어색한데, 요거는 이제 그 제가 2010년에 만들어서 10년 동안 많은 학생들이 풀어봤던 문제집인데, 요거는 100% 기출 문제로만 되어 있고, 요번에 새로 이제 출간된 요 1200제 마스터라는 책은 굉장히 산뜻하네요. 책은 기출 문제와 그 다음에 예상 문제가 절반씩 섞여 있습니다. 책을 잠깐 먼저 보시면 1번부터 600번까지는 뭐로 되어 있냐면 기출 문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번부터 600번까지는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은 2003년부터요. 2019년도 문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01번부터는 1200번까지는 예상 문제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총 1200제 마스터라는 책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기출문제 중에서도 어떻게 제가 짜여 있는지는 우리 학원 수업생들한테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터넷 강의 보는 학생들은 처음이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출문제 중에서도 이렇게 눈으로 풀리거나 약간 그냥 공식처럼 암기 몇 개 어떤 수거만 알고 있거나 아니면 눈으로 풀리는 그런 문제들은 웬만하면 다 배제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문제들도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을 넣어놨지만 굉장히 축소화시켜서 넣어놨고 오늘 1강부터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석을 하고 문장 성분을 분석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반드시 부탁을 드렸던 게 반드시 예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날이라서 한 50문제 정도까지는 풀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저기 50문제까지 풀어라 그런 말은 굉장히 잘 듣죠. 절대 100번까지 풀거나 뭐 51번 한 문제도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50번까지는 다 풀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3시간 연속으로 강의하는 거랑 50번은 좀 더 나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일단 문제 풀기 전에 반드시 예습. 근데 제 생각에는 100번씩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100문제씩.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100문제를 다 풀면 좋은데 그러면 굉장히 힘드니까 30문제씩 푸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월요일 날 30문제를 푼다. 그럼 수요일 날 30문제를 풀고 금요일은 주말 전이잖아요. 10문제 보너스로 해서 40문제를 푸는 거지. 그래서 100문제씩 일주일에 풀고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그냥 답만 맞춰와. 맞췄다 틀렸다만 해오고 분석은 해올 필요 없죠. 분석은 이제 강의에서 이렇게 같이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동영상 강의를 들으신 학생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동영상을 들을 때는 이거를 클릭을 해서 창을 띄워둡니다. 그 다음에 한 1, 20분 정도 듣다가 다른 창으로 들어가죠. 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뭐 카페라든지 어떤 모임 이런 데로 들어가다 보면 제 창은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소리도 안 들려. 그렇게 돼서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최단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켜놨다가 그걸 이제 보지 않는 거야. 그리고 다른 짓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뭐냐면 인터넷으로 듣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첫 화면에 그 강의를 이 아이브라운으로 딱 해두는 거야. 네이버나 뭐 다음 뭐 이런 게 아니라 화면 설정을 할 때 아이브라운으로 딱 해두시면 켜자마자 인터넷 키면 바로 아이브라운이 뜰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강의를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들겠죠. 그래서 초기 화면으로 좀 해놓으시는 게 초기 화면 아이브라운 이재현 선생님이 좋아하시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강의를 좀 들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문제풀이 강의고요. 문제풀이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로 골라놨어요. 그래서 제 책의 목적이 문법은 무조건 만점을 받자. 물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책의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기초반, 그 다음에 중급반에 거쳐서 우리가 문제풀이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위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자, 그럼 우리 위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위치는 관계대명사고요, 또는 관계형용사도 쓰이고요.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문제 다 푸는데 6개월 걸려. 그러니까 위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면 이 위치를 어떤 위치로 몰고 가야 되는지, 관계대명사 위치로 가져가야 되는지, 관계형용사 위치로 가져가야 되는지, 의문사 위치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관계형용사 위치다. 그럼 관계형용사의 용법이 무엇인지는 제가 거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다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반이 잘못 와 있는 거죠. 이건 문제풀이반이고, 문제풀이반 중에서도 만점을 위한 문제풀이니까 아마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설명할 것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습 반드시 해오시고 문제가 끝나면 복습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습 복습 철저히 하시면 되고요. 뭐 따로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문법 문제는 풀면서 수업과 특강만 빼고는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어휘 외우고, 그 다음에 독해 공부하고 논리 문제 풀어보고 이런 데 많이 할당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이 딱 7월 달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강의가 문법이 처음엔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구조를 알아야 뭐 주어 동사를 찾고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왔을 때는 문법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제일 많이 했다가 독해는 제일 중요합니다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죠. 점점 늘려가고, 그 다음에 어휘는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이. 그래서 요 변경되는 시점이 7, 8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시도 문법 시간은 좀 줄었지 않습니까? 중급반까지는 일주일에 3시간이었는데 2시간으로 줄었듯이, 그다시피 여러분 이 시점에서 문법 문제 풀이를 잘해서 뒤에 가서는 이제 문법에 관련된 문제들은 다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고요. 제가 문제를 띄엄띄엄 건너서 해설지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으면 그거는 설명하지 않고, 해설지를 봐도 안 된다, 이거는 정말 내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 위주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2시 반부터 하는 거라서 좀 걱정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는 학생들이 오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일어났다 앉으시면 돼요. 그럼 앉아서 이게 졸음이 온단 말이야. 어느 순간 막 오지. 괴로운데 이게 지나다 보면 또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졸면서 그걸 즐기는 거야. 참 졸린데 이거 좋다. 처음엔 괴롭지만 점점 빠져드는, 이렇게 되면서 이게 습관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왔을 때 일어났다가 앉아. 그럼 저기 뒤통수 한번 나오고 전국적으로 다 한번 잠이 바로 확 깨는 거죠. 계속 조는 것을 자기가 그걸 습관화하면은 그거는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못 참겠다. 그럼 연속 3시간이니까 잠깐 나가서 빈 교실 가서 30분 자다 다시 들어와. 그게 차라리 오히려 낫겠지. 3시간 내내 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제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다 졸립다. 그냥 일어나다 살짝 앉으면 돼. 그때 가서 너 왜 일어났니? 졸립구나. 제가 그러진 않겠습니다. 자, 모두들 다 아무 소리 안 할 거야. 그냥 본인 스스로 약간 쪽팔렸다가 앉으면 되는 거야. 그럼 바로 잠이 깬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예습 복습 그거 해오시고요. 자, 그리고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여러분 책이 굉장히 좋네요. 자, 이게 분권이 이렇게 되죠. 분권이 돼서 문제집이 있고 해설집이 있는데, 이렇게 분권화 시켜놓으면 어떤 학생들이 있냐. 자, 책을 양쪽을 같이 보는 거야. 어떤 식으로? 문제를 펴놓고 이렇게 해설지 같이 핍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죠.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30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럼 1번부터 30번까지 그냥 푸는 거야. 문제를 풀 때 매우 열심히 집중을 해서 푸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1번 문제가 밑줄 문제예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밑줄이 있는데,
내가 보기 C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A, B, D는 왜 이상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답을 C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에 대한 확신도 없이 나는 C가 괜히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생겼어. 그러니까 C를 답으로 할래. 이렇게 대충 해서 풀으면 만점을 받지 못합니다. 문제를 풀 때 아주 꼼꼼하게 내가 아는 모든 문법적인 역량들 다 동원해서 문제를 푸시고요. 그렇지 않고 못 푼 문제는 반드시 체킹을 해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문제는 별표 크게 해놓으시고 따로 스크랩하지 마시고 이 문제집 한 권으로 모르는 거 아는 거는 팔 필요 없지. 모르는 유형들은 별표해놨다가 그 문제들은 나중에 다시 보세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문제는 나중에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며칠 후에 보는 거야. 그럼 그래도 안 돼? 그럼 몇 달 후에, 몇 주 후에 이렇게 봐서 시험 전까지 그 문제를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여기서 벗어나는 유형의 문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제가 강의 듣는 요령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요령을 좀 말씀드릴게요. 문제풀이. 자, 문제에 가장 많은 건 뭡니까? 동사겠죠. 자, 동사 하면은 만약에 동사에 밑줄이 있는 거야. 또는 빈칸 문제가 동사 문제야. 그러면 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태. 두 번째는 시제. 세 번째는 일치. 네 번째는 법. 법은 뭐예요? 가정법, 직설법. 그 다음에 가정법은 직설법으로 바꾸고 직설법은 가정법으로. 이거 자유자재로 고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에 밑줄이 있으면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도록 한다. 그러면 동사에 관련된 건 뭐도 있어? 이거 확장해 나가면 뭐도 있어요? 준동사도 있잖아요. 근데 준동사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세 가지나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준동사는 인칭에 따라 변화가 없어. 부정사나 동명사가 뭐 1인칭, 3인칭이 됐다고 형태가 변하진 않죠. 그러니까 얘는 일치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가정법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뭐는 있어? 태는 있겠지. to 원형은 능동태, to be pp는 수동태. 그 다음에 시제도 있죠. to 부정사는 시제 같은 거고 to have pp는 완료 부정사라고 해서 시제가 다른 것들. 그러니까 준동사라 하더라도 태는 없지만 뭐는 있다? 일치와 법은 없지만 태는 있죠. 능동태도 있고 수동태도 있고요. 두 번째 시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동사에 관련된 것들 이것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얘네들만 해도 우리가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나오면은 동사에 관련된 문제는 항상 절대 놓치지 말고 저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대조관계의 문제들 아시죠? 대조관계의 문제는 뭐냐면 기간에 포가 나왔어. 그러면은 얘는 반드시 누구랑 대조된다? 듀링하고. 그 다음에 뭐뭐까지의 by가 나온 거야. 그러면 얘는 또 until과 대조돼서 문제를 풀겠죠. 대명사도 많습니다. 이세 밑줄이 있으면은 원과 관련된, 혹시 이세 밑줄이 있으면 원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의 밑줄이 있으면 이수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대조관계의 것들. 그 다음에 it가 있으면 뭐도 있다? 발음이죠. 소유격 it가 돼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것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접속사와 전치사 이런 것들. 그리고 형용사, 부사. 이 관계. 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여러분? 형용사, 부사 물어보면 첫 번째가 동등비교. as 동등비교 있잖아요. 여기는 원급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해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원급이 두 가지가 있지. 어떤 원급? 형용사의 원급이냐 부사의 원급이냐. 그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 밑줄이 있으면 형용사 자리인가 부사 자리인가.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원급이 형용사로 쓸지 부사로 쓸지 요거 생각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두 번째 so that. 이게
결과에 so, 부사절에 that, 여기서도 so가 꾸밀 수 있는 애가 누가 있어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겠죠. 따라서 여기가 so dressed 이렇게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so 그다음에 뭐 dressed carefully 이런 식의 부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형용사나 부사가 반드시 so that 사이에 형용사로 들어가야 될지 부사로 들어가야 될지 그런 거 반드시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면 문제 제일 첫 번째 카운터블인지 언카운터블인지에 대한 결정. 이것도 어렵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든 명사가 카운터블이라고 쓰이는 명사들이 언카운터블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도 됩니다. 언카운터블이라고 알 수 있는 명사들이 또 카운터블로 되는 반대의 경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명사의 용법에서 약간만 의미가 벗어나면 걔네들은 전부 다 보통 명사가 되거나 언카운터블 명사가 되는 거야. 요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명사라면 반드시 한정사를 생각 안 할 수 없죠. 아셨나요? 자, 그 다음에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것들도 전부 형용사와 관련된 것들이니까 자잘한 것들을 우리 문제 풀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볼 건데 1번 문제 굉장히 어렵죠. 이거 여러분 성균관대학교 바로 작년 문제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답에 관련된 내용부터 보시면 자, 여기다 제가 잠깐 제기대명사의 용법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명사적이라고 쓰겠습니다. 부사적 용법은 강조고 제기대명사 명사적 용법. 자, 이 명사적 용법이 뭐냐면 첫 번째 제일 쉬운 게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주어 그 다음에 당연히 타동사겠죠? 타동사니까 뭐가 있어요? 목적어 있겠죠. 이게 동일할 때는 주어 자리에는 제기대명사 못 쓰는 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씁니다. 근데 이게 본동사가 아니라 뭐로 돼요? 준동사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도 어차피 동사의 성격이 있으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와 의미상 목적어가 같다. 그럼 의미상 목적어 자리에는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꼭 본동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다? 행위자와 이거는 꼭 주어라고 하긴 힘들기 때문에 자, 목적어가 동사에만 있는 건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 전치사에도 목적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행위자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동일이냐? 그때도 제기대명사를 써야 돼. 자, 요건 예문 옆에다 쓸게요. I gave a present. 선물 하나를 줬죠? 누구에게 줬습니까? to 잭에게. 그러면 자, 행위자, 책을 준 행위자와 to 전치사 to의 목적어가 다르지? 그럼 잭을 그냥 쓰면 되는데 나는 선물을 내 스스로에게 선물을 할 수도 있잖아. 내가 너무나 기특한 거야.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나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죠. 그거는 뭐라고 써야 돼? me가 아니라 myself. 왜냐면 행위자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동일인이잖아. 이럴 때도 제기대명사 써야 됩니다. me라고 쓰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자, 목적어가 있어. 이 목적어와 동격이 있는 거야. 목적어와 동격이 대명사로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지. 목적어랑 동격인데 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명사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는 대통령인 트럼프를 만났다. 그러면 I met 트럼프. 트럼프는 누구겠어? 대통령이지. 미국의 대통령. 그러면 트럼프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다가 동격인데 대명사를 써야 될 경우가 생기네. 그럼 그때도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성균관대학교 문제가요. 작년에 요 3번에 해당되는 제기대명사 용법을 묻고 있네요. 이 세 가지 제기대명사 용법, 명사적 용법만 살펴본 겁니다. 부사는 살펴보지 않았어요. 부사는 강조용법이고 생략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뺐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1번부터. 자, what is it that makes a person? 자, make에다 오형식이라고 쓰세요. 자, 그러면 person이 뭡니까? 목적어죠. 자, 따라서 what is it that makes가 오형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a person이 목적어. 그 다음에 the very person, 요게 바로 목적보호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목적보호로 명사를 썼으니까 어쨌든 이 둘은 동격이죠. 왜냐하면 주격보호나 목적격보호가 명사일 때는 주어랑 또는 목적어랑 동격 관계가 될 테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that, she's는 잠깐 가로로 묶어봐. 얘는 지금 없다고 치세요. 형용사절입니다. 그럼 남는 게 her, alone, and not another가 남았잖아. 그럼 여기다 쓴 게 뭡니까? 쉼표 찍고 her, alone, not another.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녀 자신, 바로 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바로 integrity, 온전함. 그것이 바로 그녀를 끝까지 그 여자로 만들어주는, 자신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얘는 동격이고, 결국 그러면 여기서 her도 누굽니까? 동격 관계죠. 목적어랑 동격이 된 거니까 her, self, 제기대명사로 쓰셨어야 됐습니다. 자, 동격이 하나 또 나오죠? on integrity. 여기 뭡니까? 완전함. 이것도 herself와 동격이 됐어요. 자, 그러면 herself가 있고 not이 있고 another가 있는데 another는 왜 그냥 뒀냐면 얘는 부정대명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another person에서 person은 생략됐죠? 다른 사람이 아닌 그녀 언론 자체로 만들어주는 것은 도대체 what? 무엇인가? 의문문이었기 때문에 저 마지막에 물음표. 그래서 의문문이 됐던 거죠. 제기대명사 용법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는데 A번에 that makes 앞에 eds가 있죠. 이게 뭐냐면 요거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아예 제가 뭐로 쓸 거냐면 약간 공식처럼 구문처럼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문사가 있어요. 의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지금처럼 is it. 그 다음에 이게 eds로 적힐 수도 있어. 순서는. 그 다음에 뒤에는 that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isit으로 적히면 물음표가 오고요. 의문문이니까. it is로 적히면 그냥 평서문이니까 마침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때 강조 구문이 저렇게 형태로 만들어진 거야. 저런 형태로. 어떻게 만들어졌었냐면 처음엔 이때 강조 구문은 it 비동사 that이 없어도 되지. 그래서 이 문장은 what 이렇게 makes 그리고 나서 목적어가 a person이었어요. 그 다음에 the very person이 됐던 거죠. 그냥 틀만 썼습니다. 그래서 얘가 의문사이자 접속사로 쓰였고요. 아니, 의문사이자 주어로 쓰였고 makes가 오형식, person이 목적어, very person이 목적보어가 됐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사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의문사를 강조할 때 쓰려면 이때 강조 구문을 쓰면 되죠. 따라서 it is that. 이때 강조 구문에서 뭘 강조한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what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makes, 이제는 그냥 목적어, 목적보호로만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다는 물음표를 못 붙여. 왜냐면 이건 이때 강조구문이잖아. 이때 강조구문은 여러분 의문문은 아니에요. 강조문이지. 그러니까 위에서는 의문문이었는데 what을 강조해서 이때 강조구문이 됐지만 얘는 강조문일 뿐 의문문은 아닙니다. 마침표로. 근데 우리 책에 보시면 저 끝에 뭐가 붙어 있어? 물음표가 붙어 있지. 그럼 얘를 다시 또 의문문으로 고쳐주란 얘기야. 그거를 뭐하러 저렇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구문을 제가 이렇게 외우고 계시란 얘기였습니다. 의문사. 얘는 what이 강조된 거고 where, why, how 얼마든지 강조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죠. 따라서 얘를 다시 의문문으로 쓰면 여기 의문사가 있잖아요. what을 문도로 쓴 다음에 what 다음에 주어 동사는 의문문 순서가 되니까 is it 그리고 that 이렇게 적히겠죠. 그리고 나머지 makes 목적어 목적보. 그래서 다시 의문문이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설명이 됐고요. 내려가 봅시다. 계속해서. 바로 그것은 on integrity, 완전함이죠. of identity의 완전함. 그것이 persist over time, 시간이 지나도 persist, 지속될 수 있는 바로 identity의 integrity, 그것이 바로 그녀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문장 다 끝났고요. 쉼표 다음에 뭐가 왔어요? undergoing. 뭐로 쓰인 겁니까? 동시동작의 분사구문이 됐죠. undergoing의 목적어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changes. 자, 그 다음에 and로 한번 중간에 끊어주고요. 두 번째 분사가 바로 뭐다? continuing. 해서 한 문장 쉼표 찍고 분사 두 개. 근데 얘는 타동사라서 목적어가 있는데 continue 다음에 왜 to be만 했고 비동사에 보호는 없어요? 이건 왜 보호가 없지? 물론 없어. 이런 식으로 쓰인 거지. 비동사 이런식 존재하다니까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면서 그 다음에 변화를 겪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면서 바로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주는 그것은 바로 integrity of identity다. 이렇게 됐던 거였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어렵죠. 자, 2번 문제는 뭐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만 하나 설명드릴게요. 중간에 A번에 보시면요. 비동사 다음에 바로 ove가 있죠. 이런 경우에 비동사 다음에 ove가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of 저 뒤에 뭐가 있나 보세요. value. 뭡니까? of 추상명사. 이 of 추상명사를 쓰는 이유는 주로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바로 형용사를 쓰기 위해서 주로 이렇게 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of 추상명사. 요거만 기억해 두시면 뭐 답은 뭐 어렵지 않죠. 구조. 볼게요. 저기 보시면 but 다음에 the kinds are found. are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D라는 so greatly 앞에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very가 나왔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어렵지는 않았는데 아마 좀 구조를 모르는 학생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but 다음에 새로운 주어가 the kinds가 되고요. 그 다음에 are가 보이잖아요. 동사가 있는데 found 저 옆에 가시면 또 very가 있어요. 이런 거 발음 조심해야 되겠지. 부사 very가 아니라 동사 very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동사가 몇 개예요? 2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주어가 있고 동사가 2개면 제가 늘상 두 번째 동사가 본동사일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은 뭐로 처리했어야 되겠어? 형용사절 처리가 됐어야 됐던 겁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관계대명사인 주격, which나 that을 써주시던가. 주격 관계사랑 비동사는 being으로 추격될 수 있죠. 그래서 아예 얘를 생략해서 과거분사로 써주시던가.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한 거고요. 그럼 베리가 몇 형식 동사라고요? 1형식 본동사가 된 거겠지. 근데 그 뒤에 절은 또 어떻게 나와 있지? Greatly it is difficult. 이게 또 문제인 거잖아. 여기에 완전한 형태의 2형식 문장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상관없는 게 그 앞에 greatly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뭐로 연결되어 있다? So greatly that. 그럼 이게 so that이니까 여기까지가 주절이었고 but이 이끄는 문장의 주절. 이 이하는 부사절이 됐던 거죠. 근데 우리가 so that이나 such that에서 결과의 부사절 that은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생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so나 such는 생략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러면 주어가 kind고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주어가 kind고 동사가 베리야. 그럼 주어랑 1형식이잖아. 근데 얘를 뭐로 연결하고 싶었던 거야? so하고 that으로 연결해서 여기 또 부사절을 연결을 시켜놨던 문장의 구조잖아요. 근데 문제를 바꿔서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great라고 써놨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so great that. 뭐 읽으면 자연스럽지. 왜냐면 so 다음에 형용사 자연스럽고 that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다 great이 어떻게 들어가요? 1형식 동사인데. 그래서 형용사랑 부사에서 원급은 반드시 형용사가 돼야 될지 부사가 돼야 될지 그걸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